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 가지고 코멘트를 한 번씩 좀 들어보고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정세현 장관하고 오랫동안 얘기해가지고 그 한미 정상회담 뭐 아까 정세현 장관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뭐 노딜에 가까운 거 아니냐. 하지만 북한에 주는 어떤 내밀한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다. 이 정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표창원 의원님한테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포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투수랑 이야기하고 왔다. 그래서 뭐 사인에 조금 불일치라든지 예. 혹은 어떻게 마운드 운영을 해나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논의를 마쳐서 이제 정말로 북한이라는 타자를 상대로 해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 네. 호흡을 잘 맞춰서 예.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는 그 길고 험한 여정을 이제 잘 또 그전보다는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체제에 구축을 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후를 좀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던지는 공이 예. 뭐 직구냐 또는 커브냐 슬라이더냐 거기에 대한 대응은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축구도 좋아하고요. 네, 농구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합니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누가 투수입니까? 둘이 좀 번갈아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투수도 하고 타자도 변칙인데요. 네. 포수도 하나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표현해 주셨네요. 김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침에 뉴스? 예, 이번에 사실은 뭐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이었어요. 상황이? 예, 왜냐하면은 부부 동반이라고 하는 형식의 단독 회담. 이거 사실은 모순이죠. 예, 부부 동반하면서 어떻게 속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네. 물론 1박 3일이라고 하는 그 강행군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치하합니다만은 예. 결국 결과를 보니까 아주 그 평이한 그냥 외교적인 수사에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유지한다. 뭐 더 강한 대북 제재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뭐 이런 그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고 결국 이제 또 앞으로는 뭐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거의 그냥 그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만났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숨고르기라고 그냥 그 평가가 되네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2차 하노이 북미 회담 그 노 딜에 이어서 이번에도 특별한 내용은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입장 차이가 컸어요. 다만 그 인도적인 식량 지원에 예.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 만약에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그러면 수몰들도 가능하다. 이 정도는 대단히 커다란 진전인데 이건 사실은 뭐 겉으로 내세울 것보다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까 또 많이 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면은 만약에 뭔가 있으면은 조금씩 풀릴 것 같긴 하고 없으면은 뭐 조용히 넘어가겠죠. 네. 자, 좀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 주식 논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주식 보유 논란. 이거 어렵네요. 어쨌든 이게 사건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안이 이 여당 입장도 좀 곤혹스럽다라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당 입장 내부에서도 좀 분위기가 요거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표창원 의원님? 우선 도전이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도전? 네, 어떤 의미에서 도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미선 후보자 같은 논란이나 의혹이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경계선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그 전날 있었던 문형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분은 재산이 지나칠 정도로 깨끗합니다.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예, 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생각될 정도이고 청렴의 그냥 상징 같은 분인데 네. 그런 분으로만 과연 채울 수 있겠느냐?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상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흠결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들. 네. 그 부분을 과연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복잡해진 것이 이미선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예. 남편이 행했던 주식 투자가 예. 대부분이고 다고 사실은 네. 그 부분에 대한 적절성을 이미선 후보자의 적절성과 연결시키느냐의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물론 이 부분이야 사실 논란은 크게 없지만은 네. 주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공직 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 이것은 이제 사실은 아닌 것이고요. 네. 그러면 적절성 여부를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직이 이용되었느냐 혹은 그 주식의 보유가 공직에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리고 일반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과 다른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느냐. 뭐 내부 정보라든지 이 세 가지 면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면에 대해서 의혹과 정황의 요소들은 많이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그럼 이런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감정 이 부분에 수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양해를 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능력 그리고 다양성 전부 남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전부 서울대 법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좀 더 강하게 봐주실 것을 요청드리냐 이런 좀 도전을 저희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할 말이 제일 많겠죠. 김영우 의원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의외로 할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자진 사퇴하면 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예,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유를 좀 조금 차근차근 좀 말씀해 주세요. 이분의 재산은 이제 42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83% 35억 원이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 보유 자체가 무슨 위법한 사항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 의구심이 갑니다. 이 중에서 24억 원은 본인이 재판을 했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 기업이에요. 기업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것은 뭐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죠. 그리고 희한한 것이 이분들이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이 금방 올랐어요. 또 팔면 엄청 떨어졌고 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특정 주식이거든요. 이 OCI 그 그룹 계열사의 특정 주식이에요. 무슨 다른 일반 주식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있고. 뭐 지난주까지는 이제 장관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 전문가다라는 이제 세간의 그 평가가 있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헌법재판관 후보 이미선 후보는 이 주식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 모든 그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다. 남편 탓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보기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의 기준, 헌법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재판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국민의 정서상 맞지 않다. 물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런 점 많은 점에 있어서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리다. 만약에 이미선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정말 그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는 거다. 이런 그 평가를 좀 해봅니다. 뭐 임명을 강행을 하면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강행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임명을 강행하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글쎄요,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야당,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이제 국회 무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4월 임시국회가 굉장히 아마 냉랭해질 거예요. 그 여야 협치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표창원 의원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뭐 한두 가지 사실관계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재판과 관련성 부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 당시에 요구를 했어요. 직접 공식적으로 법원 행정처에 그 관여한 재판, 그 주식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재판부에 포함된 적이 있느냐 이 사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해달라. 제출이 왔어요. 아, 예. 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고요. 하나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KBS에서 예를 들어 뭐
죄송하지만 영우건설에 갑자기 공사를 맡겼어요. 근데 영우건설에 포크레인이 들어오다가 전신줄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전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KBS가 가입한 보험사가 삼성생명인데 이 삼성생명에서 일단은 1억 6천만 원의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정전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기준기가 이 건설인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인 공제조합도 하나의 보험이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부담을 해라. 이래서 벌어진 소송이에요. 이것이 KBS랑 관련이 있을까요? 좀 복잡한 소송이군요. 관련이 있죠. 그렇게 됐어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련이 있다고 보더라도 KBS가 가입한 삼성생명이 졌어요.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혀 불이익한 결정을 만약 관련이 있다면 불이익한 결정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KBS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혹은 그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라는 건설회사가 들어가니까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여지는 있는 거죠. 그 사실관계가 잘못됐네요. 김영우 의원님. KBS가 이겼습니다. 그 사건 보면은요. 그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지었어요. 보험회사 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체, 그러니까 주식 그 보유한 그 기업체가 이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는 청문회에 있었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셔요. 김영호 의원님은 안 계셨고 그게 뭐냐면 같은 거예요. KBS랑 보험사가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이고 건설인 공제조합이 다른 팀이에요. 그런데 같은 팀도 아니고 사실 KBS가 보험을 든 이 보험사가 결국은 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OCI가 아니라 이테크건설이 이 보험을 든 삼성생명이 화재가 졌습니다. 그런데 건설인 공제조합이 이기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직종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꼭 이렇게 그 주식 투기 더더군다나 이런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를 꼭 이렇게 재판관 후보로 내세워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은 봐요? 얘기가 계속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하나씩만 좀 질문을 드리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문영배 후보자처럼 한 점은 의혹 없고 무결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찾다 계속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난 정권이고 지지난 정권이고 모든 정권에서 계속 인사청문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야당이라도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시는 것 제가 보면은 과거 우리 민주당이 저랬겠구나. 저나야 이제 초선이고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계속 나왔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에요. 과연 제가 그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이미선 후보자에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FBI가 6개월 정도의 철저한 신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 문제는 여기 올라오지도 않는다. 만약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후보로도 못 올라온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의심은 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정도라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다른 능력을 봐서 열심히 할 또는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제도적인 개선은 어쨌든 현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사실은 물론 야당은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비판 공격하실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는 저희대로 국민 여러분께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송구한 건 송구하다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도 개선은 늘 필요한 일이고 저도 19대 때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 그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시자고요. 하지만은 지금 이미선 그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도와는 관계없이 그런 주식 투기, 주식 투자 그것도 상당히 그 의구심이 가는 형태의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어야 되냐 말이죠. 이것은 제도와는 별도로 저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투자가 아까 표창원 의원님 표현하셨듯이 지금 경계에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인이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그 계좌 내역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 투자를 객장에 간 것은 아니잖아요. 인터넷 프로그램을 운영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누가 어디에서 운영했는지를 제출해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증권사에서 사실 확인 보내왔고 그 남편 배우자가 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후보자가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배우자가 했어요. 배우자와 후보자가 함께 살고 있으니 어쨌든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재산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은 남의 탓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 아내 탓, 뭐 남편 탓 예. 이렇게 남의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남의 탓 DNA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은 한 가지씩만 제가 여쭤보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금태섭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 투자를 검사 때 하지 말라고 자기는 교육을 받았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판사로서. 그 얘기는 동의하십니까? 표창원 의원님? 동의하죠. 저도 사실은 경찰관 시절에 마찬가지였고요.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예.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만으로 징계받는 규정도 없어요. 네. 다만 도의적 윤리적으로 예. 수사를 행하는 자가 특정한 사적 이해관계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진 않죠. 이미선 후보자는. 하지만 네. 남편은 해당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편의 문제를 부인에게 책임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김영우 의원님, 이 지금 내부자 정보, 내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건 의혹이지 사실 밝혀내긴 되게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죠. 하지만 어제 우리 당의 이제 김도읍 의원께서 발표하신 내용도 이렇게 보면 이미선 후보 가족이 보유한 주식은 특정 주식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악재 앞에서는 팔았고요. 호재 앞에서는 또 다 매수를 했어요. 네. 그 엄청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주식의 양이 작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굉장히 이 액수가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정말 분통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섭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태섭 의원이요? 금태섭 의원의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정치인들도 주식 투자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좋은 말씀을 최근에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수처 그것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얘기도 긴 얘기니까.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패스트트랙이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자유한국당의 정모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주식 보유를 통해서 한 항공사를 소유하게 되셨어요. 대주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연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제가 연결 짓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장하성 실장은 완전히 주식 부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매수와 매각 시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게 뭐냐면 25%의 손실이에요.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25% 손실이 났고요. 연봉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연봉 전체를 계산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들어간 돈. 들어간 돈을. 그리고 그 특정 이제 시점에서 고점에 올라왔을 때 그 매도하고 팔고 그다음 저점일 때 사고 이런 흔적이 있어요. 딱 그것만 딱 이렇게 봤을 때. 그때도 보면은 다량이 아니에요. 보유 주식 중에 일부를 최고점에서 팔고 그리고 최저점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혹여나 내부 정보의 가능성이라든지 내부자 거래 우려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 철저히 조사 수사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표 의원님이 지금 청문회 직접 참여하시는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대표하신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표 의원님 말씀이. 글쎄요. 제가 대표 선수가 아니니까.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제가 파악하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많은 점에서 호흡을 같이 하는 그 민주당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정의당 의원님들도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당의 데스노트. 기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정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리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정말 국민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단순한 정서상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전혀 근거 없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꼭 이미선 후보여야 되나? 요거는 여당에서도 한번 정말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이게 한 주제 더 갈 수가 없네요. 이게 몇 분 남아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만 한마디씩만 여쭤볼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공수처에 대해서. 어제 전 사실 놀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설득력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근거들은. 네네. 표현님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니까 네.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금태섭 의원님이고 예. 소신이 대단히 강하시죠. 예. 근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네. 초기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부터 계속 반대하셨어요. 의원총회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네. 공수처를 당론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제 혼자 반대를 하셨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하셨어요. 예. 가져 나와서. 찬성 논의도 당연히 있었고 또 네.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런 전체적인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네. 금태섭 의원을 제외한 전체의 의견으로 예.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금태섭 의원님이 소신을 또 다시 확인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얼마든지 본인의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고요. 예. 저희들은 만장일치를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 국민의 비판과 또 제도에 대한 또 우려 함께 가져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김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뭐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적인 정당이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 게 당연하고 금태섭 의원님은 여러 가지 이제 논리 정연하게 그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관점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이거 강제 입법 절차 아닙니까? 예. 그런 강제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정말 비민주적이다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고 논쟁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 의회민주주의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요건 5분의 3이거든요. 5분의 2는 반대한다고 전제로 하는 거예요. 끝내려고 했는데 두 분 다 왜 했습니까? 지금 끝내야 됩니다. 태워놓고 논쟁을 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워놓고 논쟁을 해야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안 감사합니다. 저 안 들립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배우자 오춘금 변호사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2분 먼저 끝냈네요.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안 가셨군요.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제가 이 말씀 제가 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왜 또 그러세요? 30초씩만.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요? 그 쟁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들이 다 있죠. 그러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패스트 트랙으로 하면 그만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든지 아주 급박한 문제 이런 거 아니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30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올라간 것이고요. 당연히 패스트 트랙 올라가는 숫자가 극히 드뭅니다. 이번 두 번째일 뿐이죠. 지난번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후죠. 그리고 특히 왜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정상적인 논의가 안 되고 국회에서 선거법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안 하시면서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만들었는데도 자유한국당 불참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구를 두 분의 인사는 이게 왜 안 끝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분의 인사는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분 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8322님이 이미선 후보자 남편분 오 변호사를 3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왜 부르냐 대놓고 변호 기회를 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그게 좀 이상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변호의 기회가 아니라 제가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꼬치꼬치 캐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아마 어떤 입장이든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개미 투자자도 한 분 더 불러봐 주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